안녕하세요. 힐링 멘토 라라입니다. 오늘은 어싱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을 위해서 어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싱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먼저 보고 와주시고요. 다른 정보 더 찾아보실 필요 없게 이 영상 하나에 모든 방법을 다 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단 어싱은 접지, 곧 땅과 맞닿아야 하니까요. 흙이 있는 곳이면 아무 데나 걸어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싶으면 비 온 후나 음지에 촉촉한 땅을 밟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어싱 효과가 가장 좋은 곳은 바로 바닷가의 촉촉한 모래거든요. 마른 흙보다는 물기가 있는 땅이 전도성이 더 커지는데요. 거기에다가 소금기까지 있으면 전도성이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집 근처에서 어싱을 하더라도 한 번씩 시간을 내서 바닷가에 어싱하러 가고 있습니다. 꼭 흙이어야 하냐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스팔트, 보도블록, 돌이나 야자 매트, 잔디밭도 흙만큼은 아니어도 6, 70%의 어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나무 데크,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길 등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맨발로 걷는 걸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에는 어싱이 워낙 대중화돼서요. 제가 걷는 둘레길에서도 늘 맨발로 걷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맨발로 걷다 보면 저도 맨발로 걷고 싶은데 걸어보시니까 어때요? 하고 관심 있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신발을 담을 봉지와 가방, 어싱이 끝난 후에 가볍게 발에 흙을 닦을 물티슈 정도 있으면 됩니다. 신발은 손에 들고 다니면 불편하니까요. 봉지에 담아서 가방에 넣고 가방을 메고 다니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는 다 귀찮아서 집에서부터 아예 맨발에 어싱용 흙 묻은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그냥 차 안에 슬리퍼까지 던져두고 맨발로 걷곤 합니다. 맨발로 걸을 때는 평소 신발을 신었을 때처럼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나 뾰족한 돌을 밟을 수도 있고 또 숲속에 수많은 생명체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발밑을 잘 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발밑만 너무 보다 보면 목이 너무 앞으로 숙여질 수 있기 때문에요. 가끔 하늘도 보고 풍경도 보면서 천천히 걸으면 좋겠죠. 빨리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천히 걷다 보면요. 오히려 빨리 긴장도 완화되고 걷기에 온전히 집중하게 돼서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어싱하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상은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최소한 한 번 시작하시면 30분 이상은 걸어주세요. 맨발로 걸으면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물론 자잘한 돌이 많은 운동장 같은 길을 걸으면 아프긴 아픕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지압이 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많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 죽을 만큼 엄청 아프지도 않고요. 아프더라도 한 5분 정도 지나면 금방 익숙해져서 아파서 못 걸을 만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통 만들어져 있는 발 지압길이 훨씬 더 아프고요. 맨발 걷기는 지압길보다는 덜 아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싱은 정확히 지구와 접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계속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맨발로 땅을 디디고 앉아 있거나 또는 바닥에 누워 있거나 그냥 서 있어도 어싱의 효과는 있습니다. 이때 소금물을 조금 진하게 타서 땅에 뿌린 후에 발을 밟고 있으면 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호수나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도 어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요, 인간은 걷게 되어 있는 동물이잖아요. 걷지 않아서 병이 생긴 거고, 걸으면 대부분의 병이 낫기 때문에 아주 걷기 힘든 만큼 몸이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걸으면 어싱 효과에 걷기 효과까지 더해져서 확실히 건강해지니까요. 같은 이유로 시중에는 실내에서 어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어싱 용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거동이 불편한 분이 아니라면 집에서 어싱 제품을 사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시간을 내서 직접 어싱하며 걷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숲이나 자연은 치유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걸으면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자연에 머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치유 효과가 있으니까요.
어싱으로 병이 나은 분들은 겨울에 두세 달 정도 어싱을 쉬는 동안 다시 병이 재발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양말의 발바닥 부분에 구멍을 뚫고 발등에는 핫팩을 붙이고 매일 겨울에도 걷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동상의 위험에 대비도 해야 하고 봄, 가을보단 아무래도 준비할 것이 많다 보니까 세상 귀찮은 게 많은 저는 겨울에는 걷지는 않습니다. 대신 최대한 봄 일찍부터 최대한 가을 늦게까지 어싱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11월도 어싱하기 그렇게 춥거나 힘들진 않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더 추워지기 전에 어싱 꼭 도전해 보세요. 하나는 호흡인데요. 어싱을 하면서 호흡을 좀 의도적으로 깊이 쉬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요. 숲에 가면 공기도 좋고 기분이 좋아져서 저절로 깊이 숨이 쉬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평상시에 긴장하고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져 있는데요. 어싱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몸의 상체 전체로 숨을 쉰다는 느낌 또는 단전까지 숨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조금 더 깊게 호흡을 하시면 훨씬 더 어싱 효과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부분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발바닥의 경락이 발의 끝부분은 머리, 발의 가운데는 주요 장기, 발의 뒤쪽은 대퇴부 아래쪽이 자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염이나 이명, 두통, 안구건조증, 불면 등등의 머리 쪽으로 불편하시다면 까치발을 들고 발 앞으로만 걸어보시고요. 생리통이 심하거나 자궁이 아프신 분들은 발 뒤꿈치로만, 또 심장이나 위장, 간 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나무 뿌리나 돌 같은 것을 일부러 밟아서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드린 거 다 외우기 귀찮으시면요. 그냥 발 앞꿈치로만 걷다가 뒤꿈치로만 걷다가 발 안쪽 날로만 걷다가 발 바깥쪽 날로만 걷다가 발 아치 부분을 자극했다가 등등등 발이 땅에 닿는 부분을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자극하면서 걸어보시면 됩니다. 어싱을 끝내고 난 후에는 발바닥에 흙을 가볍게 털고 양말과 신발을 신고 돌아와서 집에서 발을 씻으시면 됩니다. 어싱이 끝나고 나서 신발을 신으면요, 발바닥 전체 감각이 살아나서 발이 아주 아기 볼같이 엄청 뽀송뽀송하고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전체적으로 발바닥이 아주 따끈해져서 기분도 엄청 좋습니다. 발을 씻을 때 주의하실 점은요, 날이 따뜻한 날은 괜찮은데 요즘처럼 조금 추울 때나 겨울에 걸으셨다면요, 따뜻한 물이 아닌 찬물로 씻으셔야 합니다. 발이 워낙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뜨거운 물로 씻으면 온도 변화가 심해서 좋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찬물로 씻으셔도 발이 차가워져 있어서 그렇게 차갑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싱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보았습니다. 어싱의 효과에 대해서도 아셨고요. 방법도 다 아셨으니까 이제 할 일은 나가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맨발로 걸어도 엄청 따뜻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어싱 꼭 도전해 보시길 강추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저의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